뿅. 안녕하십니까. 이야. 오늘 리버브 좀 얘기해 볼게요. X30에서 제일 많이 보는 리버브입니다. 홀리버브. 홀리버브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리버브예요. 지금 모양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하얀 거 보이죠? 요거 하얀 거. 요게 렉시콘 480L이라는 아주 명기 리버브. 이거 속에 보면요, 옛날 오락실 기판처럼 진짜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리버브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양만 영감을 받은 거 아닌가. 파라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해 놓은 거는 나중에 제 블로그를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어디다 쓰냐, 그냥 모르면 쓰시면 됩니다. 파라메터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요거 프리딜레이 첫 번째 반사음이에요. 강당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박수 쳤다고 칩시다. 박수 친 소리가 온 사방팔방 퍼지고 가까운 벽에 제일 먼저 부딪힌 다음에 다시 오겠죠. 그 첫 번째 딜레이 소리가 프리딜레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면요, 느린 곡에서 스네어 같은 데다가 프리딜레이를 150ms 정도 걸어요. 그러면은 파도처럼 스네어 소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느린 곡에서 스네어가 너무 빡빡할 때 어떤 공간감으로 스네어를 좀 자연스럽게 채워줄 때 씁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플레이트 리버브입니다. 플레이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철판이 그냥 우리 요만한 철판이 아니고요, 방의 한쪽 벽을 다 채울 만한 엄청난 철판이에요. 그런 철판을 고무망치로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상이 되세요? 청 하는 그 느낌? 그런 어떤 철판의 울림을 갖고 리버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스피커 같은 거를 이렇게 철판 몇 군데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스피커에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철판을 울리면 철판 특유의 진동을 인해서 리버브가 발생합니다. 플레이트 리버브는 색깔이 별로 없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디든 잘 묻습니다. 잘 쓰면. 뭔지 잘 모르겠다, 리버브를 쓰고는 싶다 한다면, 특히 보컬에 쓰고 싶다 한다면요, 일단 플레이트 리버브를 한번 걸어보세요. 자, 그 다음 빈티지 리버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EMT250이라는 리버브예요. 여기 보시면은 막대기도 참 리버브가 특이하게 생겼죠. 저도 사실 이거 저 리버브를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안에 기판 조금 보이시나요? 네, 참 특이하게 생겼죠. 무슨 데스크탑 컴퓨터처럼 생겼습니다. 무작정 뭐 이뻐서 쓰는 것보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역시나 빈티지 리버브. 요거는요, 콘텍 QRS P577.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80년대 개발된 리버브로 룸 성향의 리버브로 인정을 받았다고, 클래시컬한 음악과 방송 환경에 공간감을 더할 때 좋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이걸 어딜 보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나 뭘 본 거야? 자, 게이트 리버브. 게이트는 소리가 작을 경우 소리를 없애버리죠. 리버브는 소리가 탕 하고 사라져요. 그 끝부분에 아예 게이트를 쳐갖고 타으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요거는 언제 많이 썼느냐, 80년도 안팎에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네어 소리를 들어보면 타ը한 그런 스네어들이 많았어요. 잔향 후미에 가서 게이트가 걸리듯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리버브. 이제 딜레이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딜레이, 뭐 특히 스테레오 딜레이에서 효과음으로 쓰는 것들은 한 3번 정도 피드백이라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레프트 라이트가 나눠졌는데, 피드백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요 반복되는 게 많아집니다. 피드백이 0이면 딜레이가 한 번만 나와요. 요 딜레이를 쓰고 싶으실 때는 피드백을 30 정도 쓰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2-3번 나오고 사라지고요. 보통은 여기 타임을 보시면 250ms, 1000ms 막 맞추는데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32 보면은 요 저기 어사인 버튼이 있죠. 옆에 8개가 나와 있는데 그 버튼에다가 딜레이 탭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 유저 어사인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저 어사인에 그 탭을 누르면 얘가 깜빡거립니다. 그 X30 처음 구입하시면 뭐가 깜빡거리는 경우 있죠. 걔를 음악에 맞춰서 따따따따 누르시면은 이 딜레이 타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음악에 잘 묻을 수 있게. 보통 잘 모르시겠다, 빠른 곡이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보통은 8분음표 일단 줍니다. 네. 그래서 쿵짝쿵 딱쿵 하면 짜짜따따 하이에 치듯이 요 탭 템포를 누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음악에 맞춰서 딜레이가 맞춰져요. 로우 컷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Hz까지 올라가요. 요게 뭐냐면은 딜레이의 저음을 깎는 거예요. 딜레이에도 EQ를 줘요? 리버브나 딜레이에 EQ 꼭 주십시오. 이렇게 자체에 있는 거 주시면 편하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요 이펙터가 들어간 채널에도 EQ를 걸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로우 컷 저는 200에서 300Hz 안팎 이렇게 줘서 저음의 부밍이나 웅웅거리는 소리 이런 게 딜레이에 안 들어가도록, 하이컷은 저는요 5kg 안팎
그렇게 많이요? 해보십시오. 탭 딜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거 있네요. 타임 베이스. 자, 내가 탭을 치는데 1.5배냐 뭐 그렇게 하고 뭐 엑스피드 딜레이가 이렇게 꼬아서 L 딜레이, R 딜레이가 꼬아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여기 복잡하네. 3탭 딜레이는 안 써서 까먹었어요. 자, 이실직고 하는 방송 헤븐이 정관사의 어쩌다 방송실 보고 계십니다. 리듬 딜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리듬 딜레이라고 하지만 옆에 4탭 딜레이라고 돼 있죠. 8분음표 딜레이가 나왔다가 4분음표 딜레이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막 꼬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전문가 선생님들은 어떤 딜레이 장난을 많이 치셨냐면요. 뭐 지금은 되게 쉽게 돼요. 근데 그때 아날로그 방식에서도 피드백 딜레이를 생각해 볼게요. 아 했을 때 이렇게 딜레이가 생긴다고 보세요. 요거는 모노 딜레이입니다. 가운데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테레오 딜레이, 핑퐁 딜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런 걸 갖고 어떻게 했냐면 패닝을 막 이렇게 돌리든지 딜레이만. 그래서 하면은 지금 이게 마이크가 모노라서 이게 안 되네. 제가 몸으로 움직임 느껴주세요. 뭐 이렇게 딜레이가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가운데 모노로 갔다가 이렇게 퍼진다든지. 딜레이 같은 경우는 생음이 나가는 겁니다. 예, 생톤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에다가 리버브를 한 번 더 버무려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딜레이도 공간감이 생기게, 혹은 딜레이에다가요 페이저, 코러스 이런 이펙터들 있잖아요. 그런 걸 걸어서 딜레이가 좀 더 풍성해지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에다가도 리버브를 걸 수 있다. 또 한 가지, 리버브를 많이 쓰면 공간감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 리버브가 많아지면은 원 소스를 해쳐요. 서로 방해가 되고 마스킹이 돼요. 그래서 벙벙벙 붕붕붕 달리는 게 너무 조화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통 울리고 방해하고 그런 마스킹 효과를 잘 나타내는 주파수 대역은 에너지가 많이 뭉치는 대역이에요. 좁게 생각하면 200Hz에서 한 800Hz까지 그 부분을요, 리버브를 베스킨라빈스 블랙소르베 한 숟갈 아빠가 애들한테 안 뺏기려고 퍼먹듯이 한번 푹 파보세요. X30에서. 그리고 5kg 대역 이유는 왜 없앨까요? 특히 6kg에서 9kg 대역은요, 치차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치차치초 흥치뽕 그런 대역이 있기 때문에 리버브에서, 물론 팝핑은 주파수가 되게 낮습니다만 팝핑이나 치차름이 발생했을 때 그게 리버브로 같이 들어가 버리면 리버브가 되게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5kg 이유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깎아버리는 거예요. 리버브가 깔끔하게 들리도록 한다. 두 번째 방법, 좀 어려운 얘기지만 딜레이를 쓴다. 리버브 하나 쓰는 것보다 딜레이를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얼만큼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영어 발음은 딜레이를 써도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요, 한국어 발음은 딜레이를 쓰면요 탁탁 튀어요. 특히 처음에 찬양 같은 경우는 보컬이랑 피아노만 같이 나오죠. 이럴 때 딜레이 오방 섞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딜레이를 처음에 보컬들 전체 샌드 레벨을 마이너스 10dB 정도 맞춰놔요. 그리고 처음에 노래 소절을 시작할 때는 딜레이를 안 섞어요. 리버브만 조금 들어가게 해놔요. 그 다음에 첫 소절을 반복하잖아요. 첫 소절 반복하면 보통 베이스가 같이 나옵니다. 베이스가 같이 나올 때 마이너스 20 정도에 두고, 물론 탭템포를 열심히 치고 있죠 옆에서. 그러면은 딜레이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없지만은 뭔가 공간감이 느껴지는데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드럼이 두 번째 반복할 때 둠딱 둠딱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딜레이를 그냥 두든지, 뭐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세게 나간다, 베이스 기타도 같이 나간다 할 때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올립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2절하고 2절 후렴을 반복하죠. 후렴을 한번 또 반복합니다. 보통 찬양이 진행이 그렇게 되죠. 그때 막 진짜 다 때려 부셔 막 다 나오고 할 때 딜레이 페이더를 0에다 둬요. 그러면은 이도 저도 막 소리 막 다 엉켜갖고 난리도 아니게 소리가 좋게 들립니다. 이 뭐냐 뭐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 딜레이를 처음부터 다 100%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더 놓는다는 거. 거기에 이건 좀 복잡한 팁인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리더의 이펙터 딜레이 버스 샌드는 그 X30의 유저 사인 보면 돌리는 것도 있어요. 위에 노브 거기다가 따로 맞춰놔요. 이걸 왜 맞춰놓느냐, 인도자는
멘트를 할 경우가 많아요. 멘트를 하는 경우에 딜레이가 만약에 막 찬양 막 해서 제가 막 딜레이 삘 받는다고 0에다 놨어요. 딜레이 100%예요. 막 하는데 갑자기 연주가 확 조용해지면서 인도자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막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되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나갈 때 인도자가 멘트한다 그럴 때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버스 샌드를 안 만져도 샌드 페이더 누르고 인도자 채널 찾아서 페이더 누르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따로 그렇게 하고 또 있어요. 보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 두는데 인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정도에 둡니다. 인도자는 보통 성량이 커요. 그리고 인도자는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너무 잘 들리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인도자는 저 같은 경우는 딜레이를 좀 적게 보내줘요. 그런데 인도자 딜레이를 완전히 0 넘겨서요 10까지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인도자 목소리 장난 아니겠네요. 네, 장난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컬 잘하는 인도자들은 애드립을 넣어요. 보컬들이 막 여러 개 부르면 뒤에서 주님 밖에 막 일축만 이렇게 막 듭니다. 이럴 때 인도자 딜레이를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다시 부르면 또 줄이죠. 그래서 저 인도자 딜레이 할 때 진짜 바빠요. 만약에 뭐 주님 밖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 밖에 하고 딜레이를 넣었다 그런데 그때 막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님 밖에 이게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주님 밖에 이게 막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천상에 있는 소리 같아요. 이 천상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거 참 선입견이다. 왜 딜레이랑 리버브가 많으면 천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천국 가서는 공간감 울려서 뭔 소린지 뭐라고 구 그러겠네요. 안 들려 막 그럽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합니다. 딜레이를 섞으면 리버브를 줄여도 리버브가 많은 것처럼 들려요. 지금 바울리님께서 빠른 곡과 느린 곡 DK 값을 얼마 쓰시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교회에서 그거 바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DK 1.57 요거는 보통 요거에 따라 공간 감소 옆에 사이즈도 있지만 여러분 사우나 갔을 때 보석방 들어가면요 그 자갈로 된 보석방 공간은 되게 작은데 울려요. DK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공간이 넓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DK가 길면 공간이 넓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를 키우는 것과 DK를 키우는 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음악에 따라서 빠른 곡에 따라서 느린 곡에 따라서 DK를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공간이 울리기도 하고 너무 지저분해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찬양 20분 리허설하고 15분 찬양하는데 그거 뭘 또 굳이 정성을 들여갖고 DK 다 받고 이거 좀 유료 콘서트도 아니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마음의 소리로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1.5초 안팎의 DK를 둔 것을 빠른 곡에다 그냥 다 써버리고 느린 곡 가면 이 비장의 무기인 슬로우 리버브를 올려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목욕탕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슬로우 리버브는 프리딜레이가 150ms 안팎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5개인가 쓰고 있어요. 리버브를 드럼 룸 리버브, 드럼을 좀 뒤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컬 플레이트 리버브, 악기 인스트루먼트 리버브, 그리고 성가대 리버브 쓰는데 뭐 성가대 리버브는 뭐 그렇다 치고 다른 공간 그건 이제 약간 좀 클래시컬한 리버브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슬로우 리버브 6개 쓰네요. 토탈 리버브. 토탈 리버브는 뭐냐면요, 리버브 종류가 달라지면요 각각의 공간에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버브를 좀 적게 쓰고요, 대신 토탈 리버브를 써갖고 그 아쉽게 쓴 리버브의 양을 토탈 리버브로 보컬이든 악기든 다 보내버려요. 토탈 리버브로 이렇게 그걸 전체를 공간의 이질감이 안 생기게 묶어줍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6개 씁니다. 찬양팀만 하면 개별적으로 5개 쓰고 있고요. 슬로우 리버브를 따로 못 쓴다, 그런 경우는 그냥 DK를 좀 길게 주고요. 그런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리버브를 마이너스 10 정도로 줄이세요. 저 페이더를 빠른 곡에서는 줄이고 느린 곡에서는 올리고 DK를 조정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들어보면서 해야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딜레이 챔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딜레이 쓰고 또 버스 샌드로 해갖고 또 리버브를 또 쓰고 이게 어려우니까 한 번에 때려 넣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좋다. 그래서
딜레이가 걸리면서 그 딜레이가 공간감을 같이 먹습니다. 코러스 챔버 이거는 뭐냐면은 다 아까 그 얘기예요. 코러스라는 뭔가 좀 풍성하게 소리를 만드는 거에다 그 코러스가 생소리가 나가는 게 아쉬우니까 챔버를 묻혀서 보내주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이펙터를 걸었지만 그게 생소리 개념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리버브를 같이 걸어주는 팁 요거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플랜저 챔버 마찬가지고요. 플랜저는 기타 칠 때 슈잉 하는 거. 자, 딜레이 코러스 상상되시죠? 딜레이 플랜저 마찬가지고요. 모듈레이션 딜레이는 뭐냐면요. 모듈레이션은 소리가 뭐 에옹 뭐 이렇게 좀 소리가 좀 바뀌어요. 네, 하여튼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해븐이 정관사였습니다. 아이고 뿅.